자, 5번 봅니다. 5번. 농지가 보통 보니까요, 30에서 35% 낙찰받아 배우자까지 평생 동안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 5년 영농 경력,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고,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밀양인데 농지법을 그 개정을 해야 되겠다. 너무 LH공사에서 농지 투기 사태가 재작년 봄에 있어가지고 농지법을 강화시켜 버렸거든요. 강화시킨 것이 주로 겁니다. 농지적 발급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농지 발급을 여러 300평 미만은 전에는 그냥 뭐 아무나 뭐 서울에서 창원에 있는 사람 창원에 농지 날짜 받아도 그냥 아무나 해줬습니다. 조건 안 따졌어요. 안 따졌는데 제가 창원에 있는데 제주도 울릉도 낙찰 받아도 서울 사람이 울릉도 낙찰 받아도 300평 미만은 그냥 막 프리로 해줬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팔려줬죠. 내가 농지가 한 250평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뭐 팔고 싶다. 그러면 뭐 쉽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관의 거주자는 또 뭡니까 지금 농지 위원회에서 또 10명 같은 뭐 10명에서 5명이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3명 이상 오케이 사인해도 되니까 부산 사람이 저 경북에 뭐 경산에 농지를 낙찰한다. 아닌단 얘기죠. 주로. 너가 뭐 먹고 튀는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반발이 좀 있는가 봐요. 너무 강한 시기 나왔다. 이 팔고 싶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팔 사람 팔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자꾸 나쁘게 보고 그냥 H 사태 그때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그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랬죠. 농지 팔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막 무더기를 사가지고 개발되는데 정부를 아니까 LH공사에서 직원을 아니까 개발 안 되는 무더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직원들 또 나누고 그래갖고 농협이나 저 축협에 가니까 막 90% 대출해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따 보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분양까지 또 챙기고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나무도 뭐 빼곡하게 심어갖고 뭐 지작물 뭐 이래갖고 또 이제 보상도 엄청 받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을 강화시켰는데 좀 완화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농지를 너무 세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받을 필요 없고 보통 보면은 31%, 37%이 많습니다. 받는 목적은 뭡니까? 위에 만약에 4억 3천이 1억 6천백이다 그러면은 낙찰 받아갖고 목적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우리처럼. 자, 밑에 봅니다.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겼습니다. 자, 요 표가 있는데요. 표가 있는데 주로 이거죠. 종신형으로 할 거냐, 수시 인출형 할 거냐. 그죠? 그럼 뭐 5억짜리다 그러면 종신형은 5억짜리 감정이 5억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6억이면은 얼마 치료가 6억. 감정 6억이다 그러면 여기 써놨네. 공시지가 기준인데 감정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월 지급금의 90%를 좀 이상하다. 감정가의 경우 공시지가 월 지급금의 90%를 준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감정이 예로 5억이다 그러면은 얼마 치줍니까 이게? 5억이 몇 프로요? 90%죠, 90%. 그러면은 이제 4.5억에 해당되는 농지연금 줍니다. 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로 5억짜리다, 6억짜리다 그러면 이제 5억 4천에 주는 거죠. 그럼 170만 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은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212만 원을 받습니다. 받고, 만약 이게, 종신형 하겠다. 그죠? 5억짜리다 그러면은 요렇게 달리든지, 64는 170, 65세는 189, 70은 212. 그 다음에 수시 인출형은 60세는 1억 2,200을 대출받은 거 다 끄고 120만 원 받든지 안 그러면은 1억 2,900을 65세에 1억 2,900을 대출받고 133만 원을 받든지 1억 3,500 대출받은 걸 끄고 150만 원 받든지 나이만 조금 있는데 자, 요런 이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가 있어요. 어떤 농지입니까 지금? 농지 필요 없는 거? 응? 자, 우리 토지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외 지역이 있죠. 두 가지 크게. 그럼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4개 있어요. 4개에서 필요 없는 게 뭡니까? 위에 3개죠, 위에 3개. 위에 3개, 주거, 상업, 공업은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도시 지역 중에서는 녹지 지역만
농지정이 필요합니다. 녹지 그러면은 보통 뭐 거의 90%가 자연 녹지죠. 자연 녹지입니다. 이거 요거 녹지. 녹지지역은 농정이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 주거지역이다. 농지가 주거지역이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보니까 이 주거도 있고 한 필지인데 녹지도 한 3분의 1 녹지고 3분의 2는 주거고 일종 일반 주거지이고 그럼 농지적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하여튼 녹지지역이 조금 낑겨버리면은 내야 됩니다. 알겠어요? 전부 다가 주거지역이면 상관없는데 땅이 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은 반쯤은 자연 녹지고 반쯤은 일종 일반, 이종 일반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그럼 그거는 농지를 내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은 자꾸 농정이 관에 거주자해 갖고 자꾸 안 해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샘플 2개 만들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샘플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거고,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이런 농지를 그럼 사는 게 더 편하죠. 편하고 어떻습니까? 비도시 지역보다 땅값은 더 좋죠. 그죠? 땅값은 더 좋죠. 도시 지역이 더 좋습니다. 주거, 상업, 공. 특히 주거지역 보면요. 이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 창원 같으면 주로 구창원시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고, 주로 마산에, 신마산 이런 데는 주로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주로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값은 뭡니까? 비싸다, 싸다? 비싸다, 그죠? 땅값 비싸다. 그럼 상업지역은, 여러 일반 상업지역은 80%, 100평 같으면 80평 1층을 넣고, 총 토탈 한 1300%까지 용적률이 나오니까 더 좋단 말입니다. 자, 이래요. 요새 보니까 5층짜리 저기 명서동도 그럽니다. 명서동도 여러 전용 주거지역인데 자기들이 2종 일반을 바꿔달래요. 2종 일반. 왜 바꿔달랄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명서동이 이제 저기 그 대단지 아파트가 뒤에 가려버리니까 그늘지고 이러니까 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 2종 일반을 가야 되거든요. 가야 용적률이 250% 나옵니다. 250%. 근데 그 창원시장님이 그래 해줄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럼 뭐 2종 일반 해도 자 이렇습니다. 여기 3일 또 그래요. 여기 신월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5층짜리 아파트들도 자 내가 뭐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 3종 일반으로 바꿔달라 한다고 해서 덜렁 그냥 바꿔주고 하는 게 어렵다. 그냥 도시 관리 계획을 다 변경시켜야 되겠죠.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다 말대로.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어느 사람은 자연 녹지인데 자연 녹지 어디 있노? 저 여기 있네. 자연 녹지인데 준 주거지를 바꿔주더라고. 준 주거지로. 그럼 땅값 어디 됩니까? 엄청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시끄럽죠 이제. 잡히갔다. 뭐 잡히가? 하여튼 자연 녹지인데 어느 시장님은 자연 녹지인데 뭐 준주거로 이렇게 이제 또 뭐 건설 회사의 부지를 또 용도지역을 바꿔줘가지고 굉장히 또 시끄럽게 지금 막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용도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은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6번에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 우리가 그러면 샀다고 보면은 항상 판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영에 농지를 샀다 이러면은 때가 되면 또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서울 사람이 살라고 보니까 농지증이 또 발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 살까 안 살까? 안 살라죠. 그래서 농지증이 아예 필요 없는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지만은 농지 필요 없는 거. 그러면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는 51% 된 농지인데 2종 일반인데 농지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럼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서울 사람도 내가 사가지고 가 있다가 농정을 받든지 하면 되겠는데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은 꼭 판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고요. 또 판다는 거는 양도소득까지 얼마나 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할 건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원장님 임야를 지금 우리 동네에 평택에 임야가 나왔는데 낙찰을 받고 단타로 팔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왜 사는데 단타로 팔아서 수익 내겠대요. 그래서 그 임야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해서 하면은 바로 기본 세율로 내지 않느냐. 아파트처럼 1년 미만이 뭐 77%인데 우리 토지하고 상가는 몇 프로죠? 단타가
77. 아니 아파트는 77%고 토지 상가는 몇 프로입니까? 단타 55%. 55%. 55%. 그러면 이제 2년 지나면은 이제 기본 세율 빠지는데, 그러면 토지 임야 같은 거 낙찰받아갖고 단타로 팔 때 1년 미만 55%를 냅니까? 안 그러면 2년 미만이면 44%인데 2년 지나면은 6에서 45%거든요. 뭘 냅니까? 매매 사업자 냈다 치더라도 토지다, 임야다. 단타로 판다. 3개월 만에. 55%죠. 토지는 비교가시에요. 비교가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거든요. 여러분 낙찰받는 거는 토지가 전부 다 비사업용. 아시겠어요? 그냥 갖고 있다, 뭐 묵답을 가 있다가 뭐 팔고 이런 거거든요. 비사업용 토지는 우리가 비교가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55%로 바로 빠집니다. 자, 일단은 봅니다. 통영시에 21에 7506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7506. 자, 한번 보겠습니다. (7506입니다) 7506. 자, 광도, 그죠? 통영시 광도면에 뭐 땅이 나왔어요. 그죠? 보니까 뭐 1번, 2번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요런 거는 한 사람이 땅을 두 개가 했다가 한꺼번에 경매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건번호 1번, 요거는 2번입니다. 자, 1번만 보겠습니다. 누리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농지인데 418평인데 건물은 제외다. 그죠? 건물은 제외다. 해놨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제 7억인데 지금 이제 내 사차가 돼갖고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떨어졌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이다. 2종 일반이고, 두 개 다 2종 일반이고, 답이다. 그러면 농식 내랄까, 안 내랄까, 이거? 응? 필요 없죠? 그러면 매각무 매수를 보면은, 우리 사법보좌관이, 여기 이제 사법보좌관이 보면은, 임차는 없고, 자, 요번 게 비고란에 일괄 매각합니다. 두 필지. 그 다음에 지상에 제시의 건물 기억이 있는데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요거 기억을 제외한다.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이거 뭐고 기억이? 요 뭐 단층 주택이 13.3평이다. 240만이다. 뭐 큰 대시장은 없겠죠. 단층 주택이 많아 있대요. 요 보면은 자, 봅니다. 제시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주택으로 한 12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네. 자, 기억하는 것은 거의다가 다 무허가 미등기입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고, 땅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다. 도로 잘 물었죠? 잘 물어 있는 두 필지다. 두 필지에 농지 나오는데,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하겠다. 자, 요 낙찰받는데 큰 대시의 지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그럼 요건 없다 보고 낙찰을 두 필지를 받았는데, 자, 근데 보통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정 이야기 나오는데, 요 2종 일반은 농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좋습니다. 좋고, 이제 대출을 보니까 은행에서 옛날에 담보를 서부산 농협에서 설정을 잡고 건지당을 같은 날, 항시 이를 잡아요. 맨 땅은 나대지는 항시 건지당 플러스 당권을 같이 합니다. 건물 짓지 말라고. 자, 그래 그 다음에 계속 설정이 되고 해갖고 결국은 농협에서 이제 구원주 내라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요거 하고 농협에서 두 개 다 이것도 잡았는가 봐. 두 번 필지도 2번 필지 요것도 잡고 9억 6천 내주는데 큰일 났습니다. 농협이 많이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농지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라도, 그러면 내가 낙찰받고 농지 안 내도 되죠? 대출도 잘 되겠죠? 도로 물었으니까. 또 팔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농지정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럼 서울 사람이 사든 부산 사람이 사든 아무 농지하고 상관없어요. 일반 뭐 우리가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이런 농지를 사면 좋겠다. 같은 값이면은 농지를 사더라도. 자, 봅니다. 또 그래서 보면은 이제 2번은 물건번호 2번은 이 지분이네. 그죠? 지분. 아까 2번이 지분인데, 무엇이 지분인데 10평 차이 나죠, 10평. 그죠? 참 찝찝하다, 그죠? 그럼 10평 차이 나는데 대출해줄까, 안 해줄까? 자, 봅시다. 안 해주는지. 자, 물건번호 아까 2번에서 2번. 자, 2번을 눌러보니까 2번은
10평이 빠집니다. 그죠? 10평이 뭐 빠지는데 요도 절반에 떨어졌는데 말이죠. 필지는 3개고 답인데 다 2종 일반이 붙었습니다. 다 좋다. 그죠? 2종 일반이고 여기서 한 필지가 한 필지가 32평짜리인데 10평 정도가 이게 이제 뭐 빠진가 봐. 105의 4번지. 105의 4번지. 자, 봅니다. 세 필지 중에서 105의 4번지가 지금 지분으로 조금 뭐가 빠져갔습니다. 자, 105의 4가 요거네. 요게 10평 빠져버렸어. 그럼 은행 대출 해줄 거 아닐까, 이거? 내가 볼 때 해줄 것 같은데. 어? 해줄 것 같다, 그죠? 전체를 빠졌다 가면 좀 문제가 있는데, 세 필지다. 그것도 아니고, 밑에 조그맣게 그냥 10평이 어떻게 지분이 하나 빠졌다 해서, 그러면 대출이, 야, 우리 은행에서는 지분 대출하는 타기는 조금 어렵다. 해주겠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 요거도 사도 되겠다. 그죠? 물건도 뭐, 강도면 어디입니까, 강도면? 강도면 어디에? 통영 가는 거. 고성한. 통영에, 여러분 통영을 잘 아시는 모르겠는데, 통영에 이렇게 가면요, 이게 이제 통영 가고, 그제로 가죠. 가는데, 가기 전에, 통영에, 어찌 보면은 강도면 여기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신도시고, 여기가 안전공단이라 해서, 총 우리 10,000명이 움직이면 됩니다. 10,000명이. 움직이다가 500명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계속 또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인데, 거기에 있는 안전공단의 신도시 사실은 신도시고 여기에 통영에 그 광도면에 모텔 만든 거 어디 있죠? 어디 있는데 여기가 주로 안전공단이거든요. 쭉 이게 한 10,000명 정도 종업원이 있고 우리 수강생 옛날에 여기 상업원에 요걸 낙찰받은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지점을 받고 했는데 여기에 농지니까 농지인데 뭐 괜찮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죠?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죠? 괜찮죠? 크게 나쁜 땅은 아닙니다. 저기 시골에 있는 땅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농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아마 대출은 잘 될 것 같고 이런 농지를 사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지 연금을 맡기다가 만약에 팔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대팔 때도 팔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1번을 예로 낙찰받았다. 요거를. 금액이 좀 크네. 자, 2번 보자. 2번을 낙찰받았다. 요거를, 4억 8천을 2억 4,500에 유찰이 되고, 2억 정도만 받아도 괜찮다. 내가 보여집니다. 그죠? 만약에 2억 받으시자. 5억짜리를. 2억 받으시면은 연금을 얼마 받죠? 이거 보면은 표가 얼마 받습니까? 5억짜리를 2억이 받았다. 60세다. 그럼 뭐 170만원 이렇게 받죠? 받고 그 다음에 수시 인출형은 연금 신청할 때 1억 2,2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서 그냥 빼면 되고요. 여러분들 대출 결제를 하면 되고 한 달에 한 120만 원쯤 된다. 그러면 5억짜리 이게 5억짜리가 한 요거 내 돈이 한 대출 2억을 받고 한 5천이 아니 2억에 낙찰받았는데 2억에 낙찰받았는데 대출을 한 80% 1.65 대출 받고 내 돈이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2억에 낙찰받았다. 예로 한 2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내 돈 4천 들어가고 대출이 1억 6천 들어갔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금을 맡기면은 예로 5억짜리니까 내 돈이 1억 2,200 대출이 수시 인출형은 대출되죠. 그러면 내 돈이 한 1,800 정도 들어갔죠. 여기서 빠지니까 들어가고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자, 7번 봅니다. 그래서 물건은 막 괜찮은데 요건 4차는 좀 센 것 같고 5차, 6차쯤 되면은 접근하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7번 봅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는 중공업 농지. 자, 거제 고연이면은 이게 거제에서는 제일 우리 서울 같으면 명동 이런 데입니다. 역삼동 이런 데가 고현동이에요. 고현동입니다. 자, 고현동에 이게 답인데 중공업지인 오더라 나왔는데 요 보면은 오른쪽에 2,000 보면 한 600평쯤 되는데 4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4분의 1이다. 자, 21에 26927. 자, 봅니다.
자, 이 농지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지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지분인데 34%에 떨어진 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고연의 농지를 이제 지분을 사게 됩니다. 이게 되는데, 지분이 나왔는데, 숫자는 괜찮죠? 이래갖고 쭉 보니까 한 34%까지 떠 있다. 그런데, 한 필지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고연에 보니까, 1081에 1번째 큰 거 보니까, 앞필지입니까? 뒷필지입니까? 뒷필지죠? 도로에 하나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 조금 안 좋네, 그죠? 이게 뭐 딱 좋은데, 조금 옆에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 고연이 어디입니까? 고연이. 어디가 고연? 그제에. 그제에 보면은, 그죠? 통영에서 올라죠? 통영에서 이래 4등면 갑니다. 요거가 아마 KTX 종점이 오는 걸로 한 5년 뒤에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농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고연 버스터미널, 여기가 고연이 제일 여기가 이제 비싼 땅입니다. 고연이 비싼 땅이고, 여기 보면 신한은행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어디 비던데요? 아니, 신한은행 있는데,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어디가 비노? 자, 일단은 하여튼 고연이 여기 은행 가도 뭉치 있고 있는데 아주 비싼 떡이죠. 비싼 쪽입니다. 그쪽인데 오른쪽에 까만 거 있죠. 오른쪽에 요 보면 요 땅이다. 요 땅. 땅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적 편집도를 보니까 요거를 아마 번지를 찾아보면 아마 도 같은데 이게 느낌에 그죠? 도 같아요. 도 같고 여기 지금 답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중공업지역. 근데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요 중공업 지역은 또 모텔 외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돼요. 땅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공업 지역이다. 답이다. 자, 그러면 요거 낙찰받아도 되기는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문제가 대출이 안 되겠죠.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기 자금을 이제 100%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농지 연금을 맡기든지 그죠? 이제 사가지고 맡기든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팔든지 등등 하면 되는데, 일단은 농지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토지다. 알겠죠? 중공업 지역에. 자, 또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그런데 이런 중공업 지역 농지,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 농지, 이거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자, 이러죠. 농지를 좀 찾아서 하나 돈을 벌어보자 하면은 보통 이러죠. 검색에 가서 농지 찾아, 농지 찾아면은 농지가 전국에 2,100건이 나와요. 물론 공매도 한 1,000건 나오겠죠. 찾으면 되는데, 이제 찾으면 또 문제가 뭡니까? 농지 낙찰받으라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농지의 문제죠. 농지의 문제고, 또 거리가 멀면 또 관에 거주자 해가지고 30km 넘고 이사 하면은 연집이 안 되고, 30km 넘고 하면은 또 관에 거주자라 해갖고 농지증을 내주니 안 내주니 또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2종 일반이다, 준공업지역이다, 농지를 검시하라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어디 가면 돼요? 용도지. 자, 일단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지고 검시합니다. 여기로 테마 검색 가서 여기서요. 두 번째 가서 제일 밑에 용도지역. 알겠죠? 그럼 여기 가서 농지를 검시합니다. 농지를 검색하는데, 그러면 이 농지가 아까 뭐 2,000개는 나오겠죠? 나올 건데, 자, 여기서 보면요, 용도지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다 이렇게 줍니다. 이게 도시지역 이렇게 나오고요, 관리지역이 나오는데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는 어디까지죠? 여기서 요까지죠. 이거는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농지증이 다 필요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도시 중에서도 맨맨한 게 이놈이죠. 이놈. 그죠? 또 맨맨한 게 뭡니까? 뭐 일반 상업지 이런 거죠. 이런 게 뭐 더 좋죠. 사실은 이런 게 뭐 더 좋습니다. 요거 더 좋은 게 요거죠. 준주거. 이런 데 농지가 있느냐 봅니다. 자, 그러면은
농지를 검시할 때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농지만 나는 검시를 해야 되겠다. 농지 나왔죠? 그러면은 이 검시해 봅니다. 검시해 보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농지가 몇 개 나온다고요? 53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살 보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농증도 필요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지목만 농지지, 농지지 용도지역은 2종 일반이니까 100평이다. 그럼 이게 좋은 거죠? 김해시 진례면에 도로가 붙었는지, 그거는 노폭 3m와 접했다.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는데, 지목이 하나는 묘지입니다. 묘지고, 용도지역은 2종 일반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똑같은 천평인데, 대지고, 농림지역이고. 그럼 1번을 형님 가라 됩니까? 2번을 가라 됩니까? 2번을 가라. 아이고, 많이 배웠네. 형님은 대지 가져가라. 대지, 갈로 일고 농림지역. 나는 묘지, 갈로 일고 2종 일반 주거지역 가져갈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용도지역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농지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농지가 여러분한테는 아주 좋단 말입니다. 같은 농지라도. 이해가시죠? 자,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검색을. 그것부터 찾아보고, 없으면은 이제, 아까 자연 녹지부터, 이래갖고 이제 농증이 필요하다. 이제 그거 찾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2,000개를 다 찾아가면 힘들어요. 알겠죠? 시간 놓는데 2,000개씩 보면 뭐 밤새도록 해갖고, 자고 나서 하고 나면 막 토끼눈처럼 바가 해갖고 막 오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농증도 신경 안 쓰고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사서 농시증은 필요 없지만은 이전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농사를 짓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거제시 고현동에 가서 나 농사 지으니까 농지 대장을 만들어 하면 되겠죠? 그럼 농지 대장 만들고, 농지 대장 나오면은 바로 또 여기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도청 앞에 보면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어요. 그럼 그 가서 농업경제 등록했어요. 그까지만 하면은 200점입니다. 200점. 농지 대장만 해도 100점인데, 그까지 하면 더 좋고. 자,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1억씩 이렇게 내 돈 2천 하고 뭐 대출 1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는데, 난 돈이 많이 없어. 그죠? 없어. 그러면은 농지 대장을 5년 경력을 쌓는데 쉽게 쌓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 1년에 한 50만 원 주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로 얘기합니다. 임대하는 방법. 8번 봅니다. 8번. 자, 써놨죠. 질문. 농지증 없이 농지연금 신청용 농지대장 5년 경력을 쉽게 쌓는 방법이 있는가? 정답은 농지임대 대부 낙찰을 받자. 1번은 온비더 공매에서, 2번은 농전에서 찾는다면, 농전에서. 자, 그래서 제가, 함안군 7서면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매각입니까? 임대입니까? 임대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전에 제가 동영상을 40강좌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 기사가 그럽니다. 자기도 배웠죠, 이제. 원장님 하도 40강 하면서 농지 사고 상 배워가지고, 그때는 어령입니다. 어령 땅을 한 300평 되는 게 한 60만 나왔어요. 그래서 사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왜 사나 했더니, 아이고, 원장님, 진짜 참 공매가 싸다더니, 자기도 우리 찾아보니까 60만원에 300평 어령에 땅이 나왔대. 그래서 그걸 꼭 사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화 받고, 잘 봐라. 임대 아이가, 그거. 예, 임대 맞습니다. 임대대가 있는데, 그건 빌려줍니다. 그거는 지 이전 되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서면 이런 거 찾아가고 묻잖아. 그러면은 1번은 온비더 공매, 농전에, 자, 두 군데 가보겠습니다. 온비더 공매 가서, 자, 잘 들으세요. 옥션을 오셔가지고, 저 끝에 공매죠, 공매. 공매 가서 끝에 두 번째, 딱 공매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여기 보면은, 임대, 요걸 눌러요, 임대. 임대 해가지고, 뭐, 농지, 뭐, 토지의 농지를 찾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임대, 여기에서 요 점을 찍어야 돼요. 전체가 아니고, 매각도 아니고, 임대, 점 찍고, 물건 종류에, 토지에, 이거를 전답 다수는 좀 하나 농지를 붙이라 했는데 옥션에서 말로 안 들어.
전산개발이 뭐가 그렇게 어렵는지. 전산개발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전도 검색해야 되고, 답도 검색해야 되고, 가수원도 검색해야 되고, 이 세 번 검색해야 되잖아. 그럴 필요 없이, 그만 농지해갖고 하나 제목을 달아갖고 탁 검색을 해도록 했는데 잘 말 안 들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일단 전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 전국의 임대. 48개. 그럼 옥천군에 1년에, 이건 다 1년입니다. 1년. 1년에 198만원, 5,000평. 이건 우리 필요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자, 이런 거는 천이 안 되기 때문에 농지대에 안 나와요. 그럼 두 개 합치게 된다. 그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요런 게 딱 좋네. 2천에 1669인데 58만 9천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천에 보니까 504평. 300, 이게 1000 넘으면 돼. 1000만. 그럼 원자님 이게 500평 다 지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한 350평 정도만 지어가지고 농지대랑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딱 300평 넘기면 되니까. 자, 이거를 사는데 요 가격은 1년치입니다. 1년에 빌린다. 국유재산에 빌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서가 임대인이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24일이 언제고? 오늘이야. 오늘부터 모레, 목요일날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날 개최하기 때문에 말인 거죠. 그러면 요 58만 9천원. 자, 요거 그러면 우리 창원 사람이 입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미스났네. 계약 기간은 몇 년요? 5년이고, 1회 갱신이 가능하다. 그럼 뭐, 10년까지 지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도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우리 창원의 배준범 씨가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오케이 해줍니까? 아닙니까? 이호건 씨가 낙찰받으면 해줍니까? 아닙니까? 왜 안 해줘? 아니, 안 해준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이게 어디 있노? 이게. 요 문구가 이호건 씨가 창원 사람인데 안 됩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응? 이거 되나 안 되나 물어보는 거죠. 그죠? 내가 낙찰받았어. 황경진 창원에 있는 황 원장님 낙찰받았다. 계약서를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줍니다. 농지자 만들고 자기 사정이고 계약서를 만들어준다. 자, 업무서로 뭐 온비더 가죠. 온비더 가서 요거를 봅니다. 그죠? 자, 여기 농지가 뭐 어느 게 모르겠네. 1018에 27하고 1018에 3하고 이 두 필지인가 봐요. 요놈하고 두 필지인가 봐요. 하여튼 요래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쭉 24일, 26일까지 수요일까지 입찰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날짜가 오늘 10시부터죠. 근데 이 단추가 생성이 안 되지. 10시 넘었는데? 응? 오늘 아이가? 오늘 20일이지. 다음 주 월요일 미안합니다. 월요일 되면은 여기가 창간가 하여튼 파란 단추가 일나요. 그 공유 입찰합니다. 자, 그래 요 보면은 요거를 갖다 붙이는데 창원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없죠. 전국에 누구나 된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누구나 된다. 자, 항시 공면 요거 잡아요.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파일, 밑에 있는 파일 있죠. 그럼 요거를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다. 그냥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 너무 멀죠. 농사 짓기가 뭐니까 이제 그런 거는 피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온비드 찾는 거는 배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습니까? 간단하죠, 그죠? 온비드 가서 옥션은 가서 온비드 가서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만 원 주고 낙찰을 받고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파 양파를 심고 심으니까 그 트랙터가 쭉 가면서 까만 비닐을 쫙 깔아주더라고.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파 양파 또르르 심고 사진을 딱 찍어서 신청했더니 바로 뭐 하루 지나니까 농증 만들어서 가져가라. 쉽죠? 자, 그래서 임대 눌리고 아까 밭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답도 좋다. 답도 누르면 됩니다. 답도.
눌러가지고 또 찾으면은 답도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답은 28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가, 그죠? 여주, 요거 딱 됐네. 천이 딱 넘었죠? 금액 또 35만 8천원, 그죠? 딱 이게 이게 딱 안다 싶네. 자, 999 농지대장 발급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겁니다. 해보세요. 1015는 아이고 딱 안다 쳤네. 또 보니까 이게 여주, 그죠? 경기도 사람 하면 딱 되겠다, 그죠? 이게 천이 딱 넘었네, 그죠? 넘고 국유재산 임대합니다 이 말이죠. 1년에 35만 8천원. 자, 35만 8천원 주모도 될까 안 될까, 그게? 1등 될까 안 될까? 35만 8천원 주고. 더 써야지. 1등 하려고 몇 배 쓰인다고요? 2배. 제가 볼 때 2배 쓰야 맞습니다. 이제 요 농사 지으면 됩니다. 알겠죠? 지어가지고 나물이 넘치거든 저한테 창원에 택배로 보내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이거 그럼 창원 사람이나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 다 되네. 안 되는 거 없네. 5년 동안. 근데 요 돈은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70만 쓰였다. 1등 됐어요. 그건 1년 치고 1년 지나면 또 전화 옵니다. 70만 또 내놔라. 알죠? 그럼 5년까지는 그래 쭉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대대 더 하면 더 하면 되고. 하여튼 농지 대장은 5년이 합산해서 5년만 되면 됩니다. 그 한 번만 딱 가있으면 돼요. 평생 씁니다. 평생 동안에 이제 농업인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도 신청할 수 있고, 농지연금은 몇 살 넘어야 되죠? 60살. 그죠? 요건 씨 찾아봤습니까? 베트남 지라가 35살 맞이했는데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응? 빨리 찾아보겠어. 자, 나는 60이라. 근데 배우자가 저 동남아 여인을 젊은 여인만 35살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농지연금 신청하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배우자만 성계를 안 받으면 무조건 해주겠죠? 성계 안 받으면 해줍니다. 성계 안 받으면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당장 그러면은 성계가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한 80살 돼 가지고 성계를 받으려고 하면 그때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고 120살까지 살아도 연금은 준다면 안 돼. 이런 안 빼고. 그게 이제 농지연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경상남도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찾아보시고 농지연금을 대장을 미리 만들어야 돼요. 대장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일입니다. 일.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만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팔렸나? 팔린 건데. 4월 19일 큰 거문께는 마감됐다, 그죠? 자, 이거 팔린 거 안 하려고 하면 어쩌면 됩니까? 팔린 거 안 하려고 하면 어쩌면 되죠? 요거는 온비드 가서, 온비드 가겠다. 하여튼 옥션은 가도 되겠다, 그죠? 요거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눌리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묽은 상태의 항치 위에 전체 눌려가지고 하면은 나옵니다. 입찰이 19일 문제고. 어제 5시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발표가 아니고 발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는 11시에 하는데 한 12시나 아마 되면 발표가 될 겁니다. 나중에 혹시 안 팔리면은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명은 안 들어왔겠나 싶다. 내 느낌상 한 5명 정도는. 자, 땅도 어떻습니까 지금 모양새도? 딱 됐죠, 그죠? 땅 좋네. 기온이 다 들어가서요. 농사지기가 옛날 누가 지었으니까 더 좋다, 그죠? 좋습니다. 함안군 칠서면의 농지다. 딱 반듯하게 좋네, 그죠? 이런 거는 정말 농사짓기 좋습니다. 딱 옛날 짓던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지으면 된다고요? 겨울 같으면. 그때 나는 겨울이었거든요. 11월 달 중순 됐습니다. 추우니까 또 농장 할 게 없어요. 그때 할 게 제일 좋은 게 대파 양파가 좋더라고. 대파 양파 같은 거 심은 게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되는데, 농지 온비드 공매는 근데 건수가 작아서 어디 하면 농지은행 가면은 너무 많아요. 농지은행에서 농지증이 필요 없는 임대 농지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림 봅니다. 여기 보면은 농지은행 있죠. 농지은행 가가지고 농지 구하기 누르고 물리면은 이렇게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 젊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고 나이 든 사람은 밀립니다. 경쟁자가 있으면은 밀리고. 자, 이렇게 땅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주소가 어디죠? 주소가 내가 해봤는데
창구 함께 뭐 나왔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전에 갑니다. 농전에. 요것도 이제 한 50만원 더 쌉니다. 가격은 더 싸고, 농전에 가면은 가격은 더 싸고, 경쟁자도 작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어디 농지 뭐요? 은행. 농지 은행. 자, 눌렸습니다. 농지 은행. 농지 은행 가서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니는 들어가고, 그죠? 들어가고, 닫고, 농지 구하기인데. 자, 다시요. 농지 은행 홈페이지로 오면은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제일 앞에 뭡니까, 지금? 농지 구하기 있죠? 농지 구하기. 농지 연금 있겠죠? 내놓게 됩니다. 구하기도 있고, 내놓게 되고. 나이가 이제 농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65세 된 게네, 이제 농사를 먼저 겠어. 그럼 맡기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아시겠어요? 농지는 맡기는데 한 1년 뒤에,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안 되겠어. 맡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뭐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허리도 아프고 농사 뭐지? 그럼 내 농지 내놓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돼. 자, 농지 이제 구하기니까 우리는 농지 구하기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참고로, 경상남도 어창구가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어창구가 있는가 모르겠다 지금. 어창구에 농지 검색하기 이러니까 있네. 자, 어창구 대산면에 하나 있고 북면에 하나 있고, 그죠? 있긴 있는데 이 대산면에 몇 명 들어왔는지요? 우와, 7명. 아이고, 엄청 들어왔네. 7명이 진짜 들어왔네. 자, 1명 들어왔어요. 자, 그럼 7명이 들어왔으면은 요거는 이제 신청하면 되는데, 자, 일어났네요.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창원시 어창구니까 창원시에 거주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인접하는 시군구에 그냥 가면 고성됩니까, 안 됩니까? 김해는 다 되죠. 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든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창구 저게 북면이니까 북면에서 어령하고 콤바지 보니까 지금 사는 데하고 보니까 30km 안 되더라. 그러면 된다. 원래는 창녕을 벗어나면 어령은 연집이 아니거든요. 자, 창원 다음에 붙은 데가 창녕이 연집입니다. 어령은 연집 안 해요. 창녕을 또 지나가야 연집이 됩니다. 자, 창원의 연집이 함안 연집이죠. 고성, 김해 뭐 이런 데 연집이 됩니다. 그런데 창녕까지 연집이 돼요. 창녕에 벗어나야 어령이니까 그건 연집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창녕 사람은 된다. 자,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해보면은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하면은 뭐 그게 나옵니다. 자, 신청하니까 이게 나오대요. 내가 보니까 우선 순위가 나와요.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경쟁이 있으면은 누가 이 청년 창업 휴게 농업 경영 청년 창업형 휴게 농업 경영인이 1등이고 2030 세대가 2등이고 농업 후계 요게 기농인은 4등이고 5순위고 막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는 많이 넘으면 여기 들어가네. 여기 들어가네. 아니다. 여기 들어가겠고 기타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따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진전면 오설이 하폭으로 보기에는 오설이 진전면도 있더라고. 진전 생각 찾아보세요. 자, 제가 지금 어디 들어갔습니까? 농전에 가서 또 어디 갔습니까? 농지 구하기를 해서 그죠? 그러면은 자, 경상남도 고성을 해보자. 고성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고성구는 바로 옆에 붙어도 농지 검색하기. 자, 고성은 많네 또. 그죠? 대가면에 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고, 만면도 하나 들어왔고, 그죠? 이런 것도 해도 되는데, 필지가 막 쪼개져서는 그렇고. 자, 동해면 봉합리. 동해면이 참 좋습니다. 동해면이. 동해면에 보니까 이게, 근데 동해면은 단점이 뭡니까? 이게 단점이. 동해면 이게 단점이. 동해면은 참 좋거든요. 장길인데 참 좋습니다. 이 단점 뭐예요? 단점이. 평수가 미달이. 이 천이 안 되잖아, 지금. 네. 천이 안 되면 농지 대당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하고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네. 또 뭐 30제곱미터 뭐 한 더 붙여야 뭐 되잖아. 40, 35 이상.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찝찝하다. 또 해야 되니까. 자, 요거는 돼요. 동해면 내공리 1441. 딱 됐네, 이거. 딱 됐네. 그죠? 저는 이제 그 동해면 여기 은행 짐잘 때 자주 왔습니다. 섭외 때문에 자주 가가지고 거기에 천혜지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천혜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속 근로자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었어요. 2,000명. 자, 인홍지다, 인홍지. 그죠? 인홍지. 어디고? 바닷가. 요 참 좋거든요. 바다 구경도 하고, 싹, 이 지나가지고, 맞게 이렇게 지나가지고 딱 가면은 좋습니다. 동해면은. 자, 요 땅에서 요 땅. 요 땅에 딱 가서 농사도 짓고, 그죠? 삼보 삼아 가면 됩니다. 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지 은행에도 많더라.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그죠? 1441에 20만원, 1년에 20만원. 싸죠? 그죠? 쌉니다. 싸니까 하시면 된다. 방금 이거네, 내곡리, 그죠? 내곡리. 좋네. 자, 요까지 하고, 55분이니까 10분 쉬고, 11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수익나는 거. 자, 10분 쉽니다. 자, 엊그제 누가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 존경하는 원장님, 1,000만 원으로 수익나는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없나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1,000만 원으로. 그래서 참, 제가,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좀 바쁩니다, 사실은. 바쁘고, 여러분이 이제 자고 나면은 월요일 강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편집하면은 월요일 시간 다 갑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면 이제.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 5시, 10시까지 제가 또 목요일 교재를 또 넘가줘야 돼요. 이메일도 보내줘야 되고 하니까. 뭐 1박 2일 정도 갖고 30페이지 만들려고 하면 제라서 만들지 아마 대한민국에 만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끈끈이 기호에 맞게 수익률 나는 것만 찾아갖고 요거 합시다 맙시다 이래 하기는 좀 그래요. 아닌가. 그래서 찾는 거는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이제 저는 이제 고기 낚는 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낚시를 해서 10억을 벌 건지 1,000만을 벌 건지 까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잘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어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낚시는 이렇게 깨갖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다. 그거 이제 배워주는 거. 낚시하는 방법은 배워줄 겁니다. 그래서 추천해주고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 스스로 배우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많이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공매도 이제 지적을 하죠. 단기반 2달 하고 경공매 마스터했다. 그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수강으로 변경을 해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입문했으니까 2년을 또 맺었으니까 1년짜리 하셔가지고 제 이상 원장님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넘기를 바라고 항시 뛰어넘겠다고 노력하시는 분은 제가 언제든지 도와줍니다. 알겠죠?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뭐도 학원 오셔가지고 석사도 마치고 박사도 마치고 제가 권유해가지고 그죠? 김영길 박사 같은 분은 뭐 학원에 3년 동안 야간반에 일 마치고 오더니 내가 석사 좀 입문해라 해서 석사 들어가고 석사 마치고 또 박사 또 합니다. 박사 마치고 올 봄에 박사학위 땄어요. 한 2달 전에 박사학위. 석사학위는 취득했다 그거 박사학위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영덕했다. 영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계속 좀 더 하면 좋겠고 하여튼 추천은 좀 어렵습니다. 추천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1,000만 원으로 수익을 먹은 추천을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 답은 다 줍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어렵다. 시간상으로 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1,000만 있으면은 자, 돈은 1,000만인데 자꾸 1억짜리 물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1, 2, 3, 4, 5억짜리 자꾸 보관했으면 마음 아프죠, 그죠?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이내에 몇 개가 나오는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옥션원에 가서 토지도 있겠죠. 토지도 제로에서 1,000만 원,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일단 공매에서도 최저가를 1,000만 원 그죠? 이내 이래갖고 10% 떨어진 거부터 계산하면은 이게 412개 나오네. 자, 경매 한번 봅시다. 1,000만 원 이내 살 수 있는 거 건수가 몇 개나 있는가, 그죠? 1,000만 원 이내 살 수 있는 거. 자, 우리 옥션은 이게 뭐고? 자, 옥션은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검색으로 잡으면 됩니까? 1,000만 원 경매로. 자, 최저 가격을 제로에서 1,000만 원 바꿔보겠습니다. 제로에서 1,000만 원 해서 검색을 하니까 일단은 1,500개 나옵니다. 1,500개.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2,500인데 800만 떨어졌다. 자, 이게 좋을지 나쁠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그죠? 2,500만 원인데 하동에 100평인데 2,500인데 800 떨어졌대요. 800만 원. 자, 그러면은 농지가 100평인데 지금 2,500이 800 떨어졌다. 숫자는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좀 묘하게 생겼다, 그죠? 묘하게 생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길? 이게 노란 게 길인데 이 조그마한 이 국어 또랑에 연결되는 이런 땅이다, 그죠? 요 땅이다. 그럼 사면은 누구한테 팔면 될까? 이 땅은 요 땅은 열로 팔면 되겠죠? 이 사람한테도 팔기는 그렇네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안 팔린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고 자기 나름대로 꼼꼼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사갖고 내가 2천만 원에 옆 땅한테 팔 수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 땅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옆 땅에 팔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얘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좋죠, 이죠? 좋습니다. 1,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살 수 있는 것이 1,500건. 경매에서 1,500건. 자, 공매는 몇 개 넣을까? 공매에서는 제로에서 1,000만까지. 그죠? 1,000만 살 수 있는 것이 검색을 하니까 지금 900개 내고 빼고요. 매각을 하고 10% 떨어진 거 이렇게 해보자. 10% 떨어지고, 자, 10% 떨어진 거 1,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랬더니 209개 나오네. 209개. 그럼 여기 쭉 보시면은 이 제로는 이게 왜 제로 나지? 자, 여기 보면은 쭉 나오죠. 1,100인데 800입니다.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리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보시고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만들 수 있는 거 조금 찾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보면은 뭐 1,600인데 600이다. 그죠? 도입이 되겠는지 이제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62평의 임야인데 도로로 이용 중이다. 자, 도로로 이용 중이다. 사면 될까 안 될까? 도로 이용 중이다. 사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지금 도로로 이용 중인 거, 자, 요리되는 거를 사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야, 부당이다. 니 내 땅 공짜 다니니까, 국가에서 쓰니까 내놔라. 이게 한 2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여러분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잘 안 삽니다. 어떤 경우 사느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다든지, 막 그런 특수한 경우 때만 사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배워야 되겠죠. 나름대로. 배워야 자기가 따질 수 있습니다. 쭉 보시고 1,000만 원 이하짜리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쭉 보시고, 자, 이런 게 있죠. 1억짜리인데 지분이다. 5명이 상속받았어요. 5명이. 그래서 장남이 2천만짜리인데 지분이 1,000만 나왔다. 1,000만 원. 그런 경우에 1,000만 원짜리를 내가 감정이 2천만인데 1,000만 주고 샀다. 5분의 1을. 그럼 그 5명이, 4명이 나머지 가족이 1억짜리 그걸 팔라고 하면은,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자, 그런 경우에 2천만 원짜리가 1,000만 떨어지는데 부채를 보니까 부채가 한 2억대, 뭐 가압류를 당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4명이 수습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일반 매물도 안 되고 사고 싶어도 뭐 부채가 1억, 2억 되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낙찰을 받아갖고 넘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내 앞에 낙찰 받으면은 부채 다 꺼지죠. 그 사람 거는 남아있지만은 깨끗하게 등기부상 정리가 되고, 정리된 등기부를 가지고, 넘가주는 거는 쉽죠. 그죠? 그 사람 부채는 뭐,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깨끗하게 갖고 오고 아무것도 없죠. 그거를 사가라. 2천만 원 사가라 하면 사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자, 그거는 이제 마음을 잘 읽으면서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꾸 보다 보면은, 자, 멋이 눈에 들어와. 아, 이거 도의된다, 안 된다. 이런 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찾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일단 제일 좋습니다. 찾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매도 요 보니까 1,000만 원 이내 10% 이상 떨어진 거. 외자가 10% 하면은,
이게 진행되는 거 하면은 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0%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주 막 폭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매가 지금 매각을 눌리는데 여기 보니까 10% 떨어지고 412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한번 봅니다. 그 중에 대지가 900만 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20일에 177 하나, 강원도 영월에 820제곱에다가 900만 원 뜨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20일에 177 하나. 자, 보세요. 뭡니까 지금? 대지인데, 지목 좋죠, 대지. 농지보다 훨씬 좋죠, 지목이.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북면인데 240평인데 2,800이 900만원 떨어졌다. 경매로 대지, 지목은 대지가 제일 좋죠. 대지인데 토지만 매각이고 이게 떨어졌는데 누가 낙찰을 얼마 받습니까? 2,880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미납이 되고 쭉 해서 900까지 떨어졌다. 그죠? 떨어졌다. 용도지역은 뭡니까? 용도지역은 계획가리죠. 괜찮죠? 복숭아나무는 매각 제외해놨다. 이 복숭아나무도 이 조경순 씨가 식재를 했다 하면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라서 배도 됩니다. 16그루는 내 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이나도. 그래서 매각구매에서는 아이고 사업보다는 귀찮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상 대지나 일부 나대지고 임야 상태 토지로 지상에 뭐고 비석 추정돼요. 비석이 소지하면 추정되고 서쪽으로 3, 4m 포장도로가 쏜다. 좋다 이죠. 접하니까 분묘 한기가 소재하며 분묘가 하나 있네 그죠. 16개는 개 복숭아나무 또 뭐야? 개 복숭아나무 16주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 이 감나무나 가수에 나오는데 감나무가 제외됐다 했을 때는 소유자가 쭉 심은 그다 하면은 토지의 부합물로 봅니다. 종물, 부합물, 그렇게 보기 구성 부분을 보기 때문에 매각 제외를 하더라도 낙찰자 거다 이렇게 봅니다. 판례 입장은.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빚이만 달았다 이게 보니까 빚이. 우리 조경순 씨가 옛날에 얼마 샀다고요? 2012년도에 10년 전에 3천만 줬다. 3천만 주고 저당을 그 당시에 2천만 원 대출 받은 거래. 그죠? 저당 지상권 같은 걸 하죠. 당시 은행에서는. 자, 그래 또 대출 받고 돈 빌리고 사채로 또 가압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가압류가 많이 들어왔다 이죠. 들어가고 이제 경매가 넘어갑니다. 또 세무서도 있고 막 이래요. 자, 이랬는데 빚이 얼마 된다고요? 대강 3억 8천 좀 많다 그죠? 조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무시 하나 있다 그죠? 묘가 하나 비네. 자, 여기 빚도 있다 그죠? 묘가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묘가 이제 자기 선사인지 뭔가 모르겠는데 자, 오지간 여기 묘가 있습니다. 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 좋죠? 묘만 해결하면 됩니다. 묘는 20년 됐든 30년 됐든 우리가 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또 앞에 또 민박이 있으니까 나도 민박집을 한다든지 사람이 주택으로 써도 되겠죠? 그죠? 외롭지 않죠? 민박이 들어오면 전기도 들어왔을 거고 인터넷도 들어왔을 거고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없고 이제 묘만 어떻게 좀 이장하라든지 치료를 해라든지 안 그러면은 너가 대사가라. 그죠? 대사가라. 그럼 요것만 조금 해결하면은 여기다 또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또 민박도 할 수 있고 또 방향도 어떻습니까? 남해아닙니까? 북해아닙니까? 이게 뭐 적당하죠. 뭐 서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적당합니다. 이 집보다는 거기 낫겠다. 햇빛 잘 들어오고 그죠? 더 좋습니다. 땅으로 봐서는. 자, 그럼 나는 이런 걸 사겠다. 사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조 선생님을 만나갖고 여사를 만나서 옛날에 3천 주고 산 건데 요거 감정 가격대로 돌아
2,870만 원. 그죠? 그러고 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1,000만 원 사서 감정 가격 받으면은 버리죠. 버려. 좋네. 계획까지 지으고 뭐 크게 나가는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그럼 요번 입찰할 때는 몇 프로라고요? 20%. 20%가 맞는가 보자. 매학무회수에 요번 입찰할 때는 20%인가 10%가? 20%네. 그럼 20%하고 또 뭐 가야 됩니까? 갈 때. 요거 낙찰 받을 거면 어디 가야 됩니까? 신분증. 자, 어디 가야 돼요? 여기서. 영월 가자. 영월 가봤어요. 진짜 오지입니다. 오지. 알죠? 옛날에 저는 강원도 양구 보병 이사단에 근무를 했거든요. 했는데 영월 이쪽으로 그냥 유격 갑니다. 유격. 인제 원통 영월 가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있죠. 인제 가면은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하고 이제 유격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면은 새벽 4시에 도착합니다. 영월 이런데 인제 원통에 그러면 영월 지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낙찰 받으려고 지금 창원에서 가려고 하면 뭐합니까? 나 직장인인데. 피곤하죠? 큰 것도 아니고. 그럼 뭐지? 간단한 방법 뭐가 있습니까? 간단한 방법. 대리입찰. 어? 대리입찰. 대리입찰. 어제 너 또 문자 왔더라. 누가? 저기 단체 카톡에 우리 그 온라인 반은 이제 단체 카톡에 들어와 있는데 원장님 대리 대신 입찰해 준데 그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문자 왔더라. 어디라고요? 1125 대리입찰 서비스 하면은 11만 원 주면은 제가 가서 다 해줘요. 1등 된 영수증도 갖다 주고. 그죠? 그럼 나는 뭐 줘야 됩니까? 196만 8,800원을 싸주고, 그러고 이제 법무사가 이리 갈 때는, 의뢰인의 신분증, 필요 없어요.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요. 저가 만들어 가면 됩니다. 알겠죠?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 우리 부동산 얘기해 보니까, 대법원 얘기해 보니까 법무사하고 변호사만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가져가야 되고,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대리 위임을 받아가야 되고,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바로 입찰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이 그냥 바로 오늘 연락이 되면 내일 바로 입찰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하루 전에 연락하면은. 자, 그러면 된다, 그죠? 그럼 이거 해가지고, 누구 찾아야 됩니까? 우리 조회사를 찾아서, 그죠? 싸게 해서 줄 테니까, 얼마 샀다고요? 옛날에 얼마 샀다고요? 3천 주고 산 겁니다. 3천만 원, 그죠? 그러면 집안에서 또, 이제, 안 그러면, 아까 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 이제 장손을 찾아가지고, 요거, 그만 싸게 줄 테니까, 그래도 감정이, 나는 얼마 주고 1,000만 샀는데 얼마 팔면 됩니까, 나는? 응? 2,800. 1위 팔면 제일 좋고, 4천만 주면 더 좋고, 평당 얼마고 몇 평이고? 248평이니까, 평당 20만원에서 4,800 주면 더 좋고, 감정가 주면 막, 그래도 괜찮고, 2천만을 받아도 괜찮고, 알겠죠? 그런 아닙니까? 요즘 봐도 나는 괜찮아요. 배장사니까. 자, 그럴 때 입찰은 가면 무죄입니까? 입찰은. 대리입찰. 얘로 1,250 남다 그래. 얘로 1,000에 샀는데 2,250 준대요. 그러면 입찰을 명의를 누가 합니까? 누구 명의를 합니까? 응? 누구 명의를 해야 돼? 누구 명의를? 내 명의를 합니까? 내하고 부부 명의를 합니까? 부부. 왜 부부 하는데? 250만 들기 위해서. 250만 2개 빼려고. 기본 공제 2개 빼려고. 그럼 뭐 학원에 수강료 쏙 빠지죠? 빠진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250만 2개 빼고 단타로 하면은 보통 55%인데 250 2개 빼고 이렇게 사니까 더 낫다 합니다. 일단 부부 명의로 하는 게 좋다. 자, 됐죠? 이런 거 없다, 그죠? 너무 쉽다. 돈 버는 거 너무 쉬워요. 가만 앉았어. 대리입찰도 지금 안 가도 되고 어디 가야 돼? 원래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영월. 어이구, 영월 가봤으면 영월인데. 응? 그죠? 숙박해야 되지, 하루 휴가 내야 되지, 밤새도록 올라가야 되지, 아침 새벽에 3시에 올림머리에서 가는데 또 떨이 비싸. 그러면 기분 어떨까? 누구는 나는 1,000만 쓰는데 누가 1,001만원 딱 쓰여가고 떨이 비싸. 그럼 기분 어떻습니까? 올림머리에 갔는데 떨이 비싸. 그러면 기분이
머리 풀면 되겠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돼요. 혹시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오늘 요 교육을 들으면은 여기 가면 됩니다. 예. 요거 하면은 막 괜찮다 싶고요. 그때는 112 대리 입찰 서비스에 신청하시면은 바로 연락이 됩니다. 돼가지고 11만 원하고 20% 주면은 인감증명서를 안 띄주도 법무사 가든지, 요는 만약 법무사 없으면은 만약 공인중개사 하면은 미리 여러분이 인감증명서를 먼저 우편으로 하루 이틀 전에 도착시키게 됩니다. 알죠? 그래서 한국공인협회가 많은 것 같다.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도 의뢰인의 위임장에 그 인감증명서 없어도 변호사와 법무사처럼 입찰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놀고 있다. 맞죠? 그 빠졌으니까 놀고 있다 아닙니까? 법무사, 변호사는 그 인감 없어도 위임장 받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법원에 등록된, 법원 행정처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입찰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수수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는 협회에서 아직 너무 아니하다 하면 아니하다. 자, 누가 좀 협회에다 얘기를 하세요. 한국공인협회에다가 항공협회에다가 한마디 하세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 방금 그 이야기는 어디 있나 그러면요.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니 시간 나겠지만은 대법원 갑니다. 대법원. 대법원 가면은 종합법률정보, 그죠? 대법원에 자,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로 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예규에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을 칩니다. 지침을 치면은 쭉 가면은 밑에 이제 별지 있어요. 별표에 보면은 기립찰표 유무효 처리 기준인가? 별표 3 아마 이건 같은데. 자, 여기 있네. 자, 무효됩니다. 무효. 위임장은 붙었는데 인감증명서가 안 붙어있다는 경우에는, 도장이 틀린 경우에는 개찰해서 제한다. 맞죠? 위임을 받았는데. 자, 다만 변호사, 법무사가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이제 영월 지원에 그 법무사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오늘 연락 받고 내일 입찰이 됩니다. 인감증명서 안 받아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제가 도장만 하나 파가지고 물어본다. 도장도 이 도장하고 저 물어가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바로 제가 위임장 받아갖고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가 안 붙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빠지잖아, 지금.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칸마 및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칸마 빠졌어. 항공에 일 좀 합시다. 법원에 등록된, 그죠?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중개사. 지금은 이제 보통 중개사는 그죠? 중개사가 이미 대리인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인감만 붙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입찰 대리를 인감증명서 없어도 바로 그냥 들어가더라고. 옛날, 오늘 바로 연락받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112호 대리 서비스를 빼앗다. 자, 그 다음 보면 14번. 낙차로 수인할 거예요. 전주시 완산구에, 자, 1,000만 원 가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1,000만 원 가있는데, 낙찰하고 수인할까요? 사례를 봅니다. 1억 8천에 6천 떨어졌어요. 6천. 22에 239. 그죠? 원래 얼마를 샀습니까? 미스터 박은. 1억? 얼마를 샀다고요? 1억 8천. 1억 8천인데, 언제? 2015년도에 1억 8천을 줬는데, 전주 신협에 대출을 받았고 1억 정도 빌렸다는 이걸 가지고 빌렸는데 지금 1억 8천짜리가 6,100까지 떨어진기네. 괜찮다 나쁘다? 뭐 괜찮죠, 그죠? 괜찮습니다. 1억 8천으로 산 건데 지금 8년 전에 1억 8천 준 건데 지금 6,200까지 떨어졌으니까 숫자는 괜찮죠? 근데 이게 선순위가 있으면 무조건 선순위가
이 사람이 선순위가 후순위가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응? 설정은 2015년도고 전입원 2020년 후순위 후. 후순위는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 뭐 저거 나오고 잘 팔면 되겠네. 잘 팔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억 8천에 팔렸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샀는데 대출을 얼마 해줄까? 80. 자 내가 10% 들어갔어요. 은행 가서. 자 이 원래 일반 매매 같으면 요거 없다 크고 일반 매매 같으면은 대가 얼마 해줄까? 여기에서 LTV 70% 해가지고 7일은 1억 한 5천 해줄까요? 자꾸 1이 나올 건데 내가 요거 낙찰을 예로 7천에 받아가지고 내 10% 들어갔는데 600 들어가고 나머지 6,400만 원 대출해 들어가고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죠. 당연히 해줍니다. 뭐 1억 8천에 6,400 대출하던 게 그거는 당연히 반타락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출 나갈 때는 문제 없다고 해요. 그럼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면 돼. 하려면 되는데 선순위 수순위인지 따져야 되고 공부 좀 해야 되니까 1년 수강을 하고 난 뒤에 좀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딱 수강하고 한 달 만에 야, 내 떼돈 벌이 되겠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름대로 권리 분석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자꾸 기법을 좀 배워야 돼요. 자, 22회 239. 로그인. 22에 239. 자, 이것도 이제, 그죠? 금액은 내가 뭐 많이, 자, 봅니다. 전주시에, 그죠? 전주시에 이 대지권이 뭐시리 크노? 56배.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돼지권 56배, 6배보다 좋잖아요. 자, 그죠? 한 56배. 그죠? 56평인데 1억 8천짜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9,600에 누가 했다가 미납을 시켜버렸네. 미납시키고 유찰되고, 원래 미납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같은 금액이 재반복이 되는데 유찰이 됐다. 이때 되면 또 벌떼같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통은 4차를 넘겨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 7명이 유심히 지금 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분 이상. 자, 이게 그 대지권이 무리 많노. 이게 희한하네 또. 그죠? 아무리 그 완산구, 전주 완산구인데 대지권이, 자, 방향도 걔한테 2천, 그죠? 남양이고, 그죠? 남양이고, 괜찮고, 여기 보니까 대지권이, 이 주택까지 비슷하게 그렇네. 뭐, 잡혔나? 여기 위에 있나? 어떤,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표시 목록에 보니까 201호인데, 대지권의 비율이, 원래 이게 두 필지인데, 두 필지에 186에 5가 있네, 대지권이. 그런 게 맞네. 그죠? 한 50평 되네. 이 집이 뭐 두 집인가 그런 것 같다. 땅은 넓은데. 그죠? 네 집이가 1층이죠. 총 6집이네. 6개 다세대인데 땅이 요거 두 개니까 두 개에서 나누기 6을 하니까 한 50 몇 평 정도. 맞는 얘기다, 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아주 좋네요. 땅도 넓고 아주 좋네요. 자, 근데 보면은 이제 설정보다 신입에서 대출 나갔죠. 나오고 난 뒤에 5년 뒤에 누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또 송씨가 임대차 보증금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죠. 이런 거 살살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되고, 가서 좀 물어도 보고, 뭐, 듣는 거 쭉 물어가지고 했는데, 사가지고 바로, 1억 8천에 팔려버렸어, 또. 나는 낙찰을, 예로, 뭐, 한 8천 정도 했더니 낙찰됐어, 예로. 8천 됐는데, 대출을 6천 받았는데, 7천만 원. 그럼 내 돈 1,000만 원 들어가면 되죠? 치드시 몇 프로인가, 이거, 치드시. 전용이 85 이하는 치드시 몇 프로요? 낙찰가에서 1.1%. 됐다, 그죠? 1.1%. 그럼 예로 1억이면은 11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치드세가. 그러면은 결국은, 한 1,000만 원 갖고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도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또 눈먼 사람이, 아이고,
감정서를 보더니 1억 8천에 파소해서 팔았다. 그러면은 그때 잔금 넣기 전에 나 또 뭘 등록했다고요? 사업자 등록.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부가세 매매 사업자를 딱 등록했더니 하고 잔금을 딱 치렀는데 한 달 만에 뭐시 팔려버렸다. 1억 8천에. 8천한테 1억 8천에 팔려. 1억 버렸어요.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 안 해하고 그냥 덜렁 이렇게 팔 때는 7,700인데 매매 사업자 했으니까 2,200만 원 내면은 결국 나는 7,800만 원은 순수익이 된다. 순수익. 아시겠죠? 1,000만 원 돈 버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오거든요. 수강하러 옵니다. 원장님 1,000만 원 갖고 수강해도 뭐 돈이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이고 큰 돈입니다. 보세요. 1,000만 원 미만짜리 2,000개 나오고 공매수 500개 나오고 2,500개 선생님 겁니다. 이거. 그것을 잘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금이 커도 되잖아. 1,000만 원 하고 돌아가잖아요. 공부좀 배우면. 그죠? 1,000만 원 돌아갑니다. 그럼 이런 걸 사든지. 자, 어제 질문하신 분은 그 질문 놀래가지고 지금 교재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이 사람 왜 포기를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뭐 어쩌는 모르겠다.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내 언제 들어가고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다. 내 언제 왜 들어갔을까? 여보야 몇 명도 안 돼. 내 언제? 얼마 더 썼노? 800 더 썼다. 이래 했으니까 이제 만나고 말하고 800 더 썼노. 그냥 막 그대로 딱 10원만 만 원만 더 쓰면 될 건데 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가에서도 큰 돈이다. 노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례기. 자, 넘어갑니다. 15번. 15번은 여주입니다. 여주. 경기도 여주에 있는 빌라입니다. 여주에 있는 빌라인데 요것도 수익은 22에 33468. 자, 경기도 여주에 옆에 철도역 바로 근처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죠?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 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2평인데 요거도 한번 미납이 되고 요번에 30%를 내라. 야, 이거는 돈이 2천만 원이 되겠네. 2천만 원. 자, 한번 봅니다. 여주에 스마트빌 203호가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조금 탐이 지도가. 자, 이거 여주가 어디입니까? 여주가 어디요? 어디가 여주요? 여주가 어디입니까? 응? 자, 서울 아닙니까? 성남 아래요, 성남. 자, 성남에서 쭈쭈쭈 오른쪽으로 가니까 강원도 쪽으로 조금 가다 보니까 여주가 있더라. 그죠? 여주에 이게 뭐고? 이 파란 거 뭡니까? 이거. 청색이 뭐고, 이거? 세종대왕릉역. 그럼 요거는 여주역. 그럼 좋은 거죠? 여주역 제일 종점에, 다행히 종점이네. 종점에 걸렸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거리. 자, 거리는 여기 있죠? 거리. 여기 있죠, 이게? 자, 꾹 눌렀습니다. 점을 찍고, 여기다 점을 찍어주니까 672m. 걸어 다닐 만하다, 못 다닌다. 그럴만 하죠. 670m 적당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갑니다. 자, 이 역세권 밑에 위에 거는 좋지만은 그도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 무엇이 하나 빌라가 나왔다. 그죠? 요 빌라. 스마트 빌인가 이거네. 스마트 빌에 지금 이게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는 그죠? 요 빌에 2층인지 뭔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나왔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전입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길이죠. 전입이 없다. 그럼 대길이고 건저당은 신협에서 현금 번께네. 자, 은행에서 보통 담보 잡는 거는 그동안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거의 90%는. 자, 무슨 말이겠죠? 1순위를 개인이 사채로 건저당 하는 거하고 신협이나 은행에서 담보 잡을 때는 선순위 있으면 잘 안 해줍니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큰 문제는 또 더군다나 전입도 안 되어 있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사시면 되겠다. 그죠? 대지권은 믿음기지만은 다 이전되니까 문제 없다 하는 요거는 항시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면은 쭉 오는데 자꾸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 5층까지 건물인데 요거는 203호인데 전용이 12평이고
이 사람의 대지권은 요 보면은 36.146 이런 거죠.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요거는 뭐야? 하여튼 뭐 대지권도 36.141 여기 있네, 그죠? 대지권 원래 있네.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요번 낙찰 받으라고 하면 얼마 줘야 되면 이거는 30%. 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고, 그럼 뭐 창원 사람이 하려고 뭐 어디 해야 됩니까 또? 1125 대리 서비스. 자, 외우세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한번 알지 못하고 기회를 탁 해야 된다. 자꾸 물어본다고 그걸 또. 원장님 또 전화 왔더라. 중개업소 좀 알는데 그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중개업소가? 어디 가면 있어요? 여기 여주시 흥문동에 중개업소 어디 가면 있습니까? 시리얼. 응? 시리얼. 없습니다. 예, 시리얼. 잠깐 가보자 또. 그게 자주 먹더라. 어디 간다고요? 시리얼. 기억 잘하시네. 아, 참. 옛날 애인 이름 뭡니까? 옛날 애인 이름. 예? 옛날 애인 이름은? 애인 이름이야. 이자삐 있고. 모르겠어. 시리얼. 이름 여기 하네요. 시리얼. 옛날 토지 주택 LHS 옛날 된 거. 시리얼 가서, 자,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노? 어디 있노? 두 번째구나. 세 번째에, 아니네. 네 번째에, 아니다. 어디고? 찾기 서비스. 찾기 서비스의 마지막에. 아시겠어요? 찾기 서비스.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 네 번째에 있네. 5회사. 자, 요 가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아까 주소가 어디죠? 경기도 아까 어디고? 예? 여주시 또 무슨 동? 예? 여주시 무슨 동? 삼문동? 홍문동? 홍시? 홍문동, 여기 있네. 홍문동 있네. 자, 검색하니까 나오네. 19군데 있다. 근데 옛날에는 전화번호 연한테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또 뭐, 그것도 개인정보 조회하고 다 없애버리면, 이거 전화하면 됩니다. 그죠? 전화하고,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하든지, 찾아가지고 전화합니다. 그죠? 자, 전화해가지고 강산 부동산의 양지혜 소장님 되십니까? 이러면 놀리겠죠? 누구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3년 전에 갔는데 접니다. 그러면 어쩌서, 야, 너를 잘 아는 사람인가? 그럼 물어보면 살살 알려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군데는 판다, 두 군데는 산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이제 나오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자, 써놓으세요. 중개업소는 어디 간다고 하잖아요? 시리얼. 중개업소는 시리얼. 거기 가서 뒤다 보면 된다. 두 군데는 얼마쯤 살 수 있느냐, 두 군데는 얼마 정도 탈 수 있느냐, 막 그 정도 하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주에 가까우니까 뭐 그런 데는 괜찮죠? 그렇게 않습니다. 전에 얼마 샀죠, 이 사람이? 아니, 그건 아까 위고. 아까 얼마 샀노, 이 사람? 130. 자, 이게 뭐 자꾸. 이거는 최근 열람 물건 해가지고 여주 거 보니까 경기도 여주에 이 사람이 1억 3,400인데 얼마 주고 샀는가 옛날에. 자, 이게 이렇습니다. 2019 매매가 됐으면은 요 거래 가액이 써줘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줘야 되죠. 옥션은 좀 잘하세요, 좀. 사이트 돈 좀 벌려고 하면 다 써야 됩니다. 고객이 감동해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세이노 아시죠? 책자 이번에 20만 부 팔리고 난리 났거든요. 그거 보니까 자기가 왜 1000원대 부자가 됐느냐, 상대방을 감동을 시킨대. 감동. 자, 여러분 수강료 왜 냅니까? 왜 내요? 다른 데도 많이 넣는데 왜 황경진 경매원의 수강료를 50만 원, 200만 원 내느냐고. 그거는 감동이 안 되면은 수강 낼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본다든지 나름대로의 이게 차별화가 된다. 요 사이트는 차별되고, 학원도 수강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 뭐 실업자 탈출할 수 있다. 농점검에 정말 강하다. 뭐 등등. 자기가 이제 감동이 되니까 이 카드를 끊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옥션원도 이런 걸 자꾸 누락하면 안 돼요.
이런 데다 딱 거래 가입하고 탁탁 넣어주고 팍팍 넣어와야 되게. 그럼 또 찾아라 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찾았을까? 그럼 2019년도에 또 등기부를 찾아야 되고 뭐 그렇죠? 등기부 찾아서 또 계속 또 찾아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럴 때 보면 걔는 2019년도에 매매 목록 있죠? 그럼 2019에 334 이걸 봐야 됩니다. 저 뒤에 2019에 여기 있네. 2019에 334에 9억 5천 주고 여러 가지 필지를 같이 사면 9억 5천이잖아요. 묶어서. 그럼 나누기 하면 되겠죠? 9억 5천에 몇 세대를 막 샀네. 요리 사갖고 자기가 10개 좀 되겠네. 11개 좀 되겠네. 9억 5천 주고 묶어서 샀다. 9억 5천에. 그럼 한 개에 한 막 9천만이나 샀겠다. 그죠? 샀는데 이게 시세가 1억 3,400이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사셔가지고 또 아까 역세권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죠? 지하철 타고 서울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좋습니다. 청량리산만 넘어 저기. 자, 그래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잔금 치르고 은행하고 잘 이야기가 되면은 그러면 대출 같은 거는 어디 물으면 되는 거 대출은? 대출 상담사 물어봐야 되겠죠. 서울은 뭐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찾아보면은 대출 상담사 검색해 보면요. 한 150명 파일이 있어요. 그럼 그 한 몇 명 전화해 보면 될 겁니다. 미리. 자, 15번 넘어가고 16번입니다. 2천만 원으로 수익이 나는 물건 검색. 그죠? 2천만 원. 농지증 발급을 위한 농지증 신청서 농업계획서 작성이 관건이다. 3척의 농지는 이 3척의 농지가 있고 진안군의 농지가 있습니다. 3,600인데 600까지 들었어요. 600까지. 자, 3척 농지든 있고 진안군인데 진안군 하나만 봅시다. 다 많으면 어려우니까 22에 1478. 자, 3,600, 600 들었어요. 숫자는 괜찮죠? 22에 1478. 자, 1,000만 원 가지고 돈 벌란께네 참 바쁘다, 그죠? 1,000만 원 가지고. 자, 농지가 445평인데 3,600이 600 들었다. 괜찮은 거죠? 뭐 숫자 좋잖아, 이게. 숫자 좋고, 한 필지고, 농업보호구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단독주택 신축 허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단독주택입니다. 농가 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신축이 되는 이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 445평인데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농증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농지점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바닥은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잘 모르면은 어디 가서 물어본다고요? 정부 24 가서 물어보면 된다. 가서 물어보고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자 봅니다. 농업 대출은 부채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700하고 뭐 부천시에 재산세를 안 냈는지 뭐를 세금을 뭐 여러 가지 안 내고 농적 문제가 돼도 됩니다. 자 봅니다. 한 필지인데 아까 400 몇십 평이다 그죠? 자 길도 물고 그죠? 좋다 그죠? 12902 1 자 이거 낙찰 받으면 농증 내주고 안 내줄까 지금? 안 내주려 하겠는데 이 건물 때문에 그죠? 이 농업 창고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로드뷰를 보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비를 한 550만 원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거 낙찰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낙찰 받고 행정심판 소송해서 농증 안 내주면은 저는 분명히 이길 수는 뭐 확신을 가했습니다. 그 낙찰을 받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농증이 이제 발급이 다 되고,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우리 부산 고법전에 판결을 봤죠. 판결을 보니까, 낙찰자한테 농증 내주라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잘 받아갖고 농증 받아서 잔금 치르고, 요 땅, 자, 이 땅 주인은 이게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 팔면 됩니다. 요 팔든지 옆집 팔든지 뭐 이리 팔든지, 이리 팔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3,600에 600에 사갖고 변호사비 좀 들더니 해갖고 하여튼 돈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자고전 10개만 팔아먹는다 하면은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농지적인 문제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